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매년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2022-2023년 결산에 따르면 그 기간에 우리나라는 정규 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을 합해 약 7,560만 달러를 냈는데요.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매년 400억 원 가까운 돈을 유네스코에 보낸 셈이에요. 결코 적지 않은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꼼꼼하게 가성비나 가심비를 따져보는 일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업이나 정부라면 매년 그런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국제기구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외부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국제기구들을 평가하는 일을 맡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이번에 유네스코가 바로 그 기관으로부터 바로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2019년에 이어 6년 만에 받아든 성적표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성적표를 매긴 곳은 모판이라는 쉽게 말해 국제기구 전문 평가단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이 참여해 만든 평가기관이죠. 이 기관이 꼼꼼하게 살펴 내놓은 유네스코의 잘한 점,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방향 제시는 기본, 실천 방법까지 고민해보는 쪽집게 리더십. 예를 들어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칠 때 유네스코가 가짜 뉴스 나빠요! 구호만 외친 게 아닙니다. 가짜 뉴스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하고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렸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해놓은 일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는 AI의 시대에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AI 윤리 권고를 만들어서 AI가 인류를 위해 올바르게 개발되고 쓰일 수 있도록 교통정리도 해두었고 그 부분도 콕 집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둘째, 하나로 묶고 경계를 넘나들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기후변화, 교육 불평등, 인권 문제, 이게 다 그 분야에서만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와 연결돼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은 더 넓게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일이 꼭 필요해요. 축구에서도 경기장을 넓게 쓰며 팀원들을 잘 연결해주는 플레이어가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유네스코가 바로 그런 역할을 잘했다는 겁니다. 복잡한 지구촌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해법을 찾아보았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셋째, 지구촌 공통 숙제라 할 수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거의 1타 강사급 활약을 보였다고 해요.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려고 투자를 이끌어내고 나라별로 정책 컨설팅까지 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칭찬만 있으면 성적표가 아니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건 좀 하는 뼈 때리는 지적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돈. 유네스코의 1년 예산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 한 곳 예산보다도 적다는 건 이제 유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나마 들어오는 돈에 꼬리표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은 꼭 아프리카 우물 파는 데만 써. 이건 아시아 문화유산 복원할 때만 써. 이런 식으로요. 이러다 보니 단기 알바 같은 작은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6개월, 1년짜리 소소한 사업이 잔뜩 쌓이고 이를 하나하나 챙기느라 5년, 10년을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장기적 전략을 만들고 실행할 직원을 뽑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평가단은 회원국들이 유네스코를 좀 더 믿고 꼬리표 없는 지원을 해줘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 위기 대응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첨단 장비는 갖췄는데 갑자기 정전됐을 때를 대비한 비상 발전기가 없는 거랑 비슷해요. 미국의 갑작스러운 탈퇴나 예산 삭감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재정 및 조직 관리 시스템이 다른 유엔 기구에 비해 약하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지역 사무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에 훌륭한 가맹점을 내놓고 본사와 소통이 잘 안 돼서 각자 알아서 장사하는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랄까요?
본부의 큰 전략과 현장의 활동이 지금보다 더 잘 맞아야 하고 현장이 자율권을 가지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줄 개혁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자, 유네스코의 6년 만의 성적표 어떻게 보셨나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멋진 청사진을 그리는 능력은 최고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 조직 운영과 재정 관리 능력은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침 올해 말 유네스코는 새로운 수장을 뽑는데요. 이 성적표는 차기 사무총장 후보들도 각기 답을 내놓아야 할 매우 까다로운 질문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담금 세계 8위, 자발적 기여금 4위로 유네스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기여들이 인류 전체를 위해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내도록 앞으로 유네스코가 이 성적표의 오답 노트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보고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캡션에서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알쓸 유잡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